저는 과거 수험 생활을 하면서 학원가 근처에 자주 가던 샌드위치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젊은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사람과 인연이 되어 지금은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삼시세끼 샌드위치만 먹으러 오니 남편이 자연스레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짧은 담소만 나누며 지내던 중 남편이 회사를 다니다 회의가 느껴져 직장을 그만두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샌드위치 가게를 열었다는 사담까지 나눌 정도로 저희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제 수험 생활이 끝나자마자 연애를 시작하여 8년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하게 된 것이었어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것이 저희 부부를 참 암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기다리기만 하는 게 불안했는지 언젠가부터 시험관을 추천하기도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보기 드물게 굉장히 상냥하시고 착한 사람이라 제가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자연분만의 욕심이 있는 데다 일에 너무 신경 쓰고 살다 보니 어느새 제가 39살까지 먹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지체하면 아이는 꿈도 못 꾸겠구나 싶어서 제 커리어가 아까웠지만 가족들을 위해 큰 마음 먹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무려 1년 반 만에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제 삶의 중심은 온통 아이와 남편뿐이었습니다. 전 그게 행복했어요. 근데 이런 저를 조롱하고 놀리는 게 일상인 인간들이 생겨나면서 때 아닌 불행을 맞았는데요. 그들은 바로 법대 출신 동서들이에요. 물론 동서들이 처음부터 저를 무시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댁. 요즘 판사 드라마가 옛날만큼 재미없는 것 같아요. 드라마가 다 그렇지 뭐. 그런데 작가들은 저런 드라마 쓰려면 어느 정도 법 공부를 하고 쓰는 거겠죠? 그렇긴 하겠지만 아무리 날고 기어도 법률인 만큼은 못할 거야. 그러니까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스토리로 대본을 쓰겠지. 그쵸. 형님이랑 제가 법대를 나와서 미흡한 부분을 더 잘 찾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난 법 드라마는 굳이 안 봐.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보는 거지. 저도요. 참 그러고 보니 큰형님은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서울에서 대학 나오셨죠? 나? 난 대학 못 나왔어. 네? 헐, 정말이에요? 입학하긴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제대로 다니지 못했거든. 맙소사, 저 고졸 처음 봐요. 나도 그래. 내 주변은 대부분 법과 관련된 사람들 뿐이라 다 대학 나왔거든. 큰형님은 대학 못 나오셨구나. 어쩐지 큰형님 나이면 요즘에 경력 단절 나이까진 아닌데 가정주부라서 좀 의아했어요. 동서들이 오해한 것 같은데 나 대학 들어가긴 했어. 졸업을 못한 거지. 그런 걸 대한민국에선 고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님. 아이고, 작은 형님. 너무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고졸이 죄는 아니잖아요. 동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야.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졸이 어떤 위치인지 형님도 제대로 알아야 지금처럼 실수 안 하지. 큰동서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네? 내가 무슨 실수를 했다는 거야? 요즘은 가족 앞에서도 못난 부분 감춰야만 무시 안 당해요, 형님. 못난 부분? 내가 대학 졸업 못한 게 못났다는 거야? 잘난 건 아니잖아요. 아유, 형님들 왜 이러세요? 신경 좀 버릴 일도 아닌데 참. 커피 식겠어요. 다들 마시고 화 푸세요. 그 뒤부터 두 동서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것입니다. 동서의 남편들인 두 시동생은 연년생인데 제 남편과는 무려 5살, 6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동생들끼리는 둘만 통하는 것도 많고 추억도 많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나란히 공무원이기까지 하니 두 사람의 형제애가 유독 남다르더라고요. 시동생들 둘이 편먹고 은근히 제 남편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던데 어쩜 그리 동서들이랑 하는 짓이 똑같은지 모르겠더군요. 시동생들도 저를 향한 시선이 다르지 않았어요. 시댁. 형수님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애까지 데리고? 어머님께서 아이 간식 사놓은 게 있다고 가져가라 하셔서요. 오늘 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했나 보더라고요. 네. 그런데 두 분이야말로 왜 집에 계세요? 출근들 안 하셨어요? 저는 원래 쉬는 날이고 형은 일부러 반차 냈어요. 골프 치러 가려고요. 그러시구나. 그럼 다녀들 오세요. 그런데 형수님. 네?
이런 말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웬만하면 신발 좀 사 신으세요. 네? 아무리 애 때문에 정신없다고 해도 보세 신발은 좀 그렇지 않아요? 벌써 뒤꿈치 다 까졌네. 아, 이건 제가 하도 아이 때문에 신발을 고쳐 신을 정신이 없어서 접어 신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보는 저희가 마음이 좀 그래서 그래요. 왜요?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있다가 어머님 댁에 들린 건데 이대로 다시 집에 갈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동네 주민들이랑 인사도 할 텐데 이런 모습은 보기 좀 불편해요. 아, 네. 원래부터 큰형이 촌스러운 것만 좋아해서 여자 취향도 촌스러운 거 다 이해해요. 하지만 그건 큰형이 촌스러운 거지 다른 가족들은 아니거든요. 형수님도 끼리끼리란 소리 듣고 싶지 않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래요. 형수님이 부디 우리 형보다 더 똑똑하신 분이길 기대할게요. 맞아요. 큰형은 워낙 말을 안 들어먹어서. 시동생들은 결혼 전에도 찰떡궁합이라더니 결혼 후에는 자기들 와이프까지 둘 다 법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생겨버려서 더욱 친밀해졌어요. 집도 일부러 가까이 잡아서 살더라고요. 또 우리는 골프를 치지 않는데 두 집은 골프 광이라서 부부 동반으로 필드에도 자주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두 집은 어울리는 일이 점차 늘어갔습니다. 그래도 어쩌면 나이 차이 나는 형보다 연년생끼리 친한 게 당연한 일이라 그런 건 딱히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시동생들과는 마주치는 일도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시댁에 모일 때마다 우리 부부와 애까지 싸잡아 무시하는 두 동서의 태도는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동서들도 시댁에 저만큼이나 자주 들렸거든요. 월요일. 월요일인데 어쩐 일로 두 사람 다 어머님 댁에 있어? 저희 골프 때문에 나란히 연차 냈어요. 아, 그나저나 형님은 애 학교에 보내면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세요? 멍 때리면서 시간 날리시는 거예요? 아니, 설마 내가 시간 날리겠어. 주부라고 해도 아이랑 남편 보내고 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집안일이라고 해봤자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바닥 청소는 청소기가 하잖아요. 애는 다 커서 이제 육아도 학교 선생님이 대신 해주고. 뭐? 직장인 앞에서 주부라고 할 일 많다는 건 좀 오바죠. 큰동서 말을 왜 그렇게 해? 아, 죄송해요. 나 평소 말이 센 편인데 조심해야 한다는 걸 자꾸 까먹네요. 맞아요, 큰형님. 작은형님이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거 한두 번도 아닌데 이제 좀 이해하세요. 그래도 저는 큰형님이 너무너무 부러운걸요? 형님이 뭐가 부러워? 동서도 가정주부 하고 싶어? 솔직히 세상 편해 보이잖아요. 저희는 돈 벌면서 가진 고통 다 받고 사는데 큰형님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고 있으니 부럽죠. 무슨 소리야. 누가 들으면 내가 남편 등골 빼먹고 사는 줄 알겠네. 어머? 저희는 이미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작은 동서. 어쩔 수 없어요, 형님. 직장인 눈에 가정주부는 누가 뭐라 해도 백수거든요. 뭐라고? 큰형님, 큰 아주버님이 혼자 고생하는 거 생각해서라도 집에서 드라마나 저질 예능 같은 것만 보지 마시고 책 좀 읽으세요. 머리는 안 쓰면 점점 더 나빠지는 거 알죠? 이미 지금도 많이 쓰신 것 같지 않은데 뭘. 동서들, 요즘 들어서 가족에 대한 예의가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다. 나 동서들이랑 잘 지내고 싶거든. 좀 조심해줘. 저희가 어쨌다고 그러세요? 가족끼리니까 더 솔직해야지. 그리고 가족에 대한 예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형님에게만 사라지는 거죠. 뭐라고? 형님들 또 싸우려고 하시네. 큰형님이 농담을 농담으로 못 받아서 자꾸 화가 번지나 봐요. 큰형님, 저희한테 자격지심 그만 느끼고 제발 릴렉스 하세요. 동서들이 가만 보니 내가 고졸이라서 무시하나 본데 사람 학력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야. 학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학력 때문에 형님은 지금 가정주부로 남편 돈만 빼먹고 있잖아요. 저희가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님. 같은 고졸들이 지금 사회에서 어떤 취급 받는지 모르죠? 알겠어요. 우물안 개구리신데. 하긴 형님 제발 아내, 엄마 노릇만 하지 마시고 형님 정체성을 찾아요.
전 형님처럼 사는 여자들이 제일 바보 같은 짓이라 생각해요. 아내 노릇, 엄마 노릇만 해내는 것도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몰라? 그 어떤 위인들보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부모님인 이유가 바로 제일 가까이 있고 편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너무 구시대적 발상이에요. 요즘은 남편이랑 아이들도 돈 있는 와이프 엄마 원한다고요. 됐다. 말을 말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신 거겠죠. 푸, 작은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큰 형님 충분히 탈탈 털리셨어요. 동서들이 저를 무시하는 건 그래도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제 남편과 아이를 은근히 무시할 때면 저도 모르게 말싸움을 하게 되더라고요. 동서 같은 사람들은 무시하는 게 답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런 동서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동서들이 비슷한 시기에 출산까지 하는 바람에 건드려선 안 될 제 아이를 그렇게나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집안 분위기를 생각해 참기만 할 수가 없었죠. 그 시작점이 된 날이 바로 시아버지 제사로 온 가족이 모였을 때였어요. 시가 제삿날. 작은 형님, 우리 아들은 아직 돌도 안 됐는데 벌써 엄마 아빠 소리를 다 뗐어요. 어머, 동서도 그래? 내 아들도 그래. 주변에서 빠르다고 난리였는데 동서도 그랬구나. 이 녀석들 나중에 뭐가 될지 정말 기대가 돼요. 애들이 입 빨리 트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나도 느끼잖아. 특히 형님 딸이 평소 하고 다니는 집 보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뭐가 어때서? 형님 듣고 계셨어요? 아니 어머님한테 전해 들었는데 공주는 두 돌이 다 되도록 말을 잘 못했다고 하길래요. 맞아요. 큰형님 공주는 몇 살 때 입이 트였어요? 아이가 몇 살 때 입을 트는지 뭐가 중요해.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형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입 트는 거 엄청 중요해요. 형님은 걱정도 안 되셨어요? 저라면 애 언어 발달 느린 거 알자마자 당장 언어 교정센터에 다녔을 텐데. 애들마다 발달이 다른 건데 건강 문제만 아니라면 부모로서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지. 아이고 우리 큰형님은 아이 문제 너무 관심이 없다니까. 형님 딸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렇죠? 어머 형님 딸 벌써 2학년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영어도 한마디 못해요? 아직 한참 어린 나이인데 영어 좀 못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초등학교 들어갔는데도 못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간단한 회화는 알아들을 줄 알아야 하는 단계라고요. 학교에서 영어 수업은 3학년부터 시작하는 거 몰라? 오히려 학원 다 때려보내서 억지로 애들 머리에 영어 주입하는 게 애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야. 에? 큰형님 혹시 나는 자연인이다 출신이에요? 요즘 누가 학교에서 받는 영어 수업만 바라봐요.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학부모들이 영어 유치원 입학하려고 전쟁이라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난 애 교육에 그렇게 미쳐서 살고 싶지 않았어. 헐! 이 형님이 애를 다 망치고 있네. 망치다니? 예전에 아동심리 전문가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했어. 원래 외국어는 모국어부터 완성된 뒤에 가르쳐야 하는 거라고. 이야, 우리 형님 이 정도로 무지한지 몰랐는데 사람이 집에만 박혀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게나 말이에요. 큰형님 좀 무서운 것 같죠? 이봐 동서들. 형님 말이 사실이라면 나라에서 뭐하러 사교육 조장하는 방송을 계속 하겠어요. 누가 애들을 일찍 교육시키는 게 잘못됐다고 했어? 다들 능력껏 알아서 키우는 거지. 큰형님 이제 돌된 우리 애들도 영어 유치원 벌써 알아보고 있어요. 형님이 고졸이라고 딸 교육에도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애가 무슨 죄야. 그만해. 사실 영어 유치원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 그것도 정보력 있어야지. 하긴 거기다 원비도 한두 푼이 아닌데 큰형님은 교육에 큰 관심이 없으니 다행일 수도 있겠다. 다행? 무슨 뜻이야? 우리 집이 원비 하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여? 아주버님이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시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교육비 감당하는 게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 애 아빠가 왜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 샌드위치 가게 잘만 하고 있는데? 에이, 아무래도 빵 팔아서는 남들처럼 애 교육 못 시키죠. 의무 교육 정도만 겨우 해주겠네. 뭐? 형님, 마냥 기분 나빠할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들은 둘 다 공무원이고 저희랑 맞벌이인데도 애 돈으로 나가는 일 때문에 벌써 돈 모으고 있거든요. 맞아요. 큰형님네는 아주버님만 일하시는데 어떻게 감당해요? 요즘 외벌이로는 생계만 유지해도 빠듯한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의 교육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떠들고 전이나 마저 붙일래? 이 속도로 언제 제사 지내려 그래? 아휴, 어머님은 정말 너무하신다. 집에서 백날 첫날 노는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 왜 우리까지 불러서 제사 음식을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키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다 눈치가 없어서 워킹맘인 우리만 이렇게 고생이다. 맞아요. 전 솔직히 큰형님이 알아서 다 하겠다고 직접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뭐라고? 두 사람 그렇게 쫑알거리기만 할 거면 어머님 앞에서 좀 그러지 그래? 앞에서 못할 말은 뒤에서도 하는 거 아니야. 자꾸 나이 더 많다는 이유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죠. 사회 경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형님보다 선배예요. 그럼 때려치워. 내가 어머님께 동서들이 어머님 욕, 내 욕 하면서 일 내팽개 쳤다고 대신 전해줄 테니까. 누가 안 한다고 했어요? 큰형님 자격지심 좀 버리라니까. 그냥 무시하고 우리끼리 하자. 동서들이 너무 괘씸한 마음에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지만 저는 최대한 마음을 다잡고 째째하게 굴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동서들의 물에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특히 제 딸에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틈만 나면 제 딸에게 슬쩍 접근해서 이것저것 물어봐 놓고는 지들끼리 키득거리길 일쑤였어요. 딸이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좋게 넘겨왔는데 결국엔 제가 폭발하고만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어머님 생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일찌감치 예약한 덕에 가족끼리만 룸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한참 성장기라서 식탐이 좀 많은 편인데 그 모습을 가지고 동서들이 또 일을 벌이더라고요. 인상 쓰며 제 딸에게 선 넘는 잔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모 생일. 어머 얘, 너 레스토랑 처음 와봤니? 음식을 그렇게 엉망으로 때려 담으면 어떡해. 처음에는 가볍게 보면서 뭐 먹을지 고민하다가 맛있어 보이는 것만 조금씩 담는 거야. 너무 그러지 마요 형님. 딱 봐도 이 집은 이런 곳에서 외식 한번 안 해봤을 것 같잖아요. 동서들 왜 밥 먹는 아이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해?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는 거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평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죠. 그래요 큰형님. 무조건 아이 편든다고 애가 잘 크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식사 예절에서 빈부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법인데. 아니 너희들 왜 그러니? 다른 사람들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먹는 건데 애가 많이 먹든 말든. 어머님 그렇게 시시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휴 괜찮아. 애가 뛰어다니면서 먹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그리고 깨작거리는 것보다 잘 먹으면 복스럽고 좋지. 아니 어머님 식사 예절을 떠나서 공주 저런 식습관도 문제예요. 네 맞아요 어머님. 제가 둘째 형님이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형님 딸 말이에요. 아무래도 검사를 받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검사? 뜬금없이 무슨 검사? 애미야 애가 어디 아프니? 아니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동서들은? 형님 또 기분 나빠 하신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공주가 소아비만 같은 거 아닐까 싶어서요. 비만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지. 뭐라고? 솔직히 이제야 말하는 거지만 그렇게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만이 아니고 동서도 그렇다고 했고요. 맞아요 큰형님. 딸이 평소에 행동이 느리고 사람이 말 시켜도 잘 못 듣고 그러잖아요. 그게 뚱뚱해서일 수도 있어요. 감각이 느려지는 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오냐오냐 하니까 말이 정말 심하네. 가족이니까 걱정하는 거라고 변명하면서 그냥 내 딸 험담하는 거 아니야? 왜 성질을 내세요? 그러게 가족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렇게 가족들 외식하는 자리에서 화를 내시네. 큰형님 가족애가 딱 여기까지였나 보죠. 너희들 왜 그렇게 말하니? 이번에는 너희가 심했어. 큰애한테 사과해라. 어머님, 형님이 백수라고 불쌍해서 편들어주지 마세요. 백수? 예,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큰애가 백수이기 전에는. 어머님,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요. 동서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 가족 끔찍하게 생각하거든. 오늘 어머님 생신이니까 여기서 더는 진도 나가고 싶지 않아. 그만하자. 걱정해줘도 난리야. 나 얘 숙모예요. 조카 비만 걱정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는 부모인 내가 가장 잘 알아. 내가 보기에 우리 딸은 지극히 정상이고 지금까지 아픈 것도 없이 잘 자라줬어. 쭉 건강하게 자랄 테니 괜한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신데 앞뒤 꽉 막혔어. 그만두세요, 작은 형님. 큰 형님도 좀 더 키워보면 스스로 문제라는 거 알겠죠? 아유, 됐어. 애 밥 먹다가 체하겠네. 갑자기 왜들 이래? 밥이나 먹어라. 자리를 비웠던 남편들이 돌아오고 시어머니께서 강력하게 말려서 저희들의 신경전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식사만 한다고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집 가는 길에 남편이 제 표정을 보고서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일단은 아닌 척 넘겼습니다. 잘못하면 형제 간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뒤로 저는 명절에도 가능한 동서들과 말을 섞지 않고 조용히 일만 한 뒤 귀가했습니다. 그렇게 동서들과 서먹한 사이를 유지하며 긴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덧 딸이 고등학생이 되었고 추석이 또 한 번 다가왔습니다. 그날 한동안 잠잠했던 동서들의 반란이 또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작은 동서가 아직 밥 먹는 딸을 붙잡고 뭔가를 묻고 있더라고요. 추석. 예, 공주야, 넌 언제 살 뺄래? 네? 저 정상 체중인데요. 요즘 애들 기준은 정상 체중이 비만이라고 하던데 하긴 네가 어릴 때부터 식신이었는데 그 후폭풍 때문에 빼기도 어렵겠다. 별로 살 빼고 싶은 생각 없어서 나중에 필요하면 빼려고요. 그래? 근데 요즘은 학원에 다녀? 아니요. 아직도 학원을 안 다닌다고? 네, 집에서 인터넷 강의 보면서 공부해도 충분해서요. 엄마가 봐주시기도 하고. 유치원생도 아니고 아직까지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집이 다 있네. 뭐 그럼 성적은 보남 안 하겠다? 네, 성적은 아직 반에서 거의 꼴등이에요. 세상에나 그렇게 해서 대학은 갈 수 있겠어? 네,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려고요. 얘는 시간이 있긴 뭐가 있어. 고등학생이면 이미 게임 끝난 거야. 다른 애들은 아마 벌써 진로 결정 다 했을걸? 제 친구들은 아니던데요. 현실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만. 가고 싶은 대학은 있어? 아, 저는 의대에 가고 싶어요. 뭐? 어머, 얘 꿈도 야무지다. 아무리 꿈은 크게 꾸라고 했지만 의대? 작은 형님 들었어요? 얘 의대 간대요. 미쳤네, 미쳤어. 저 집안은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야? 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 형님 마침 잘 왔어요. 형님이 우물안 개구리라고 해서 애까지 그렇게 만들면 어떡해요? 의대에 보내려면 적어도 학원을 기본 5개 정도는 보냈어야죠. 어른들이란 사람들이 애를 앞에 놓고 뭐가 어째? 법대 출신이라면서 배운 어른들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다른 어른들도 아니고 가족이 그러면 더욱 안 되는 거지. 큰형님 왜 그러세요? 숙모로서 조카 진로도 못 물어봐요? 형님 정신 차려요. 쟤 아직까지 살집 때문에 행동이 느려 터졌는데 저렇게 굼떠서야 요즘 같은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진짜 황당하다. 의대를 목표로 한다는데 애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학원도 안 보내면서 무슨 수로 애가 의대를 가요? 의대를 간 모든 학생들이 학원 다녀서 간 건 아니거든. 동서들이야말로 사교육에 힘이 있어야만 잘 될 수 있었겠지만 사교육 없이도 훌륭한 사람들 많아. 형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공부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머리가 있어야죠. 맞아요. 솔직히 큰형님네 유전자에는 공부머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학원 다녀도 안 될 판에 독학해서 의대를 간다고요? 절대 못해요. 애 앞에서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다. 나중에 커서 동서들 등살에 숨막혀 살 조카들이 불쌍해. 뭐라고요? 말은 바로 하세요. 불쌍한 게 아니라 부러운 거겠죠. 우리 애들은 이미 엘리트 코스 밟고 있어서 영재들이 될 거예요. 우리 애들은 형님 집안이랑은 떡잎부터 달라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쭉 1등만 할 건데요.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데
어떻게 고졸 집안의 자식이 의대를 가겠어요? 공주야, 할머니한테 가서 식혜주세요 해. 그런데 엄마, 숙모들 하는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원래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남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신을 치켜 세운다고 했어. 어? 어머, 얘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얘, 공주 어디가? 숙모들 앞에서 다시 얘기해. 애 상대로 그러고 싶어? 제발 법대 출신이면 법대 출신답게 고고한 척이라도 해. 저급하게 입 놀리려고 대졸 딴 거 아니잖아. 네? 아니, 이 형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큰형님, 우리더러 저급하다고 한 거 맞죠? 자기소개한 거 아니죠? 아니, 우리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거죠? 솔직히 아무리 형님이 그렇게 떠드셔도 당장 아이 성적이 직접 형님의 교육과는 틀렸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냥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돈 없어서 애 교육시킬 능력이 안 된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동서들이 걱정할 만큼 우리 가게 팔이 날리지 않거든? 가족이 장사해도 한 번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으면서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동서들이 어떻게 알아? 샌드위치 가게가 잘 돼 봤자지. 그리고 빵 쪼가리 파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 먹으러 거기까지 가겠어요. 차라리 누굴 까고 싶으면 나를 까. 죄 없는 우리 남편이랑 애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 말고. 같은 식구인데 모자라는 집안이 있으면 당연히 신경이 쓰이지 않겠어요? 지금 뭐라고들 했어요? 아주버님. 엄마야, 큰아주버님 언제 오셨어요? 뭐라고 했냐고 묻잖아. 아니, 우린 그냥 할 말만 했을 뿐인데 형님이 자꾸 민감하게 받으니까 몇 마디 좀 오간 거예요. 맞아요. 큰형님이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는데 쓸데없이 고집 부리셔서. 그동안 오냐오냐 하면서 참아주니까 우리 집안이 우스웠어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재수씨들이 내 와이프한테 한마디씩 기분 나쁜 소리 하는 거 알았는데 와이프도 곤란해질까 봐 그냥 참았거든요. 그랬더니 누굴 호구로 봤나 보네요. 호구라뇨. 무슨? 앞으로는 안 참을 거니까 어디 계속 해봐요. 재수씨들이 얼마나 실수한 건지 톡톡히 느끼게 해줄게요. 남편이 매섭게 말하자 두 동서는 움찔하며 본인들 남편 뒤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큰 소리 낸 남편에게 시동생들도 쫄아서 침묵만 유지했어요. 그날 명절은 결국 마무리 못하고 그대로 남편 손에 끌려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때 동서들 말이 끝까지 뒤를 따랐는데요. 그 와중에도 제가 가면 뒷정리할 사람이 줄어드니 그게 싫었나 보더라고요. 뒷정리는 하고 가라고 하는데 참 황당했습니다. 그보다 남편이 어느 정도 동서들의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 놀라웠어요. 알고 보니 우리는 서로를 위해 각자 참고 넘긴 것이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동서들 있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고 해줬어요. 그리고 이 부부는 시어머니께서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둘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딸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동서들 말대로 우리 딸이 빠른 아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신중하게 목표에 도달하는 집중력을 가졌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릴 때부터 딸이 숙모가 하는 소리에 제때 반응하지 못한 것도 무서운 집중력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딸은 본인이 원하던 의대에 덜컥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직장도 그만두고 육아와 교육에 매달린 보람을 크게 느낀 순간이었어요. 저녁 식탁.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딸이 의대에 한 방에 붙은 건 당신 노력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같이 노력한 거지. 하하, 그래. 사실은 무엇보다 우리 딸이 혼자서 잘 이겨내준 덕이기도 하지. 맞아. 참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뭔데? 나 사실 딸 하나만 보면서 살아온 시간이 후회되지는 않거든. 근데 언젠가 다시 내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어. 당신이 허락만 해주면 나 복귀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이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내가 재수씨들 허풍든 모습 보면서 얼마나 당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몰라. 우리 엄마도 말하고 싶어서 갑갑해 하셨다니까. 그랬어?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이제야 밝힐 수 있다니 정말 속이 다 시원하다. 어머님이랑 당신한테 제일 미안하네. 아니야. 그나저나 내 허락이 뭐가 필요해. 하고 싶으면 당장 해.
나도 우리 딸도 무조건 응원할 거야. 고마워. 저는 엄마로서 모든 임무를 마친 듯 그렇게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사무실을 차렸고 빠르게 개업식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주변 상인들에게 개업떡을 돌리며 일일이 인사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떡을 다 돌리고 왔더니 건물 앞에서 동서들이 두리번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본 동서들은 저를 무시하는 그 특유의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어요. 곧바로 어머 형님 설마 떡 돌리셨어요? 촌스럽게? 떡만큼 부담스럽지 않은 개업 인사가 어딨다고. 근데 큰형님 장사를 시작하시면 당연히 저희한테도 연락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동안 사회생활로 쌓아온 인맥이 얼마나 많은데요. 장사는 인맥인 거 모르세요? 모르시니까 그랬겠지. 형님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친히 연차까지 내고 찾아왔어요. 근데 살림만 하던 분이 무슨 배짱으로 장사를 시작했대? 역시나 돈이 쪼달리는 거예요? 큰 아주버님 벌이로 딸 대학 등록금 되는 거 어려워서 그런 거죠? 딸이랑은 상관없이 내가 다시 일 복귀하고 싶어서 차린 거야. 네? 아니 근데 도대체 딸을 어떤 학원 보내셨길래 그 미련한 애가 의대를 갔어요? 학원은 무슨 그냥 인터넷이랑 학교 공부만 했어. 모르는 건 내가 같이 봐주고. 푸, 믿을 소리를 하세요. 가정주부가 어떻게 고3 공부를 봐줘요? 법대 출신인 저희가 봐도 전혀 엄두가 안 나는데. 그건 동서들이 법대 졸업만 하고 제대로 법과 관련된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뭐라고요? 맞잖아. 동서들 법대 졸업만 했지. 지금은 법이랑 관련 없는 중소기업 회사만 다니고 있지 않아? 중소기업 회사도 제법 네임드 있는 회사거든요? 장사치들은 감히 올려다 보지도 못할 나무인 거 모르세요? 여기서 계속 서 있을 거야? 사무실 둘러볼 거면 같이 올라가고. 가요, 가. 그런데 왜 가게를 4층에다가 열었어요? 누가 엘리베이터까지 타고 가게를 찾아온다고. 그런데 무슨 가게 해요? 다 왔네. 직접 눈으로 봐. 에? 여기 맞아요? 여긴 변호사 사무실 뿐인데? 에? 여기 맞아? 뭐야? 왜 여기로 들어가냐고요? 어머머, 작은 형님, 저것 좀 봐요. 저 필모에 판사 검사 출신이라고 쓰여진 거 맞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형님, 여기 다 뭐예요? 본 그대로야. 나 변호사, 검사, 판사 거쳐서 지금 이렇게 다시 변호사 사무실 개업했어. 네? 그게 말이 돼요? 형님 고졸이라면서요. 내가 말했잖아. 대학은 들어갔는데 졸업은 못했다고. 사실 나도 법대 들어갔어. 법대를 들어가셨다고요? 그런데 얼마 못 다니고 사법고시에 덜컥 합격해버렸지 뭐야. 그땐 사법고시가 있을 때였거든. 그래서 대학은 중퇴하고 사법연수원으로 바로 들어갔어. 누가 중퇴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요. 휴학하지. 어렵게 들어간 대학교 중퇴하면 본인 커리어에도 문제 생기니까 대부분 졸업하잖아요. 그래, 대부분은 그렇지. 난 그 대부분이 아니었거든. 헐, 이거 몰래카메라야 뭐야? 안타깝게도 현실인데. 그랬구나. 어머, 우리 집안에 판사가 있었는지 꿈에도 몰랐네. 큰형님이 완전 인물이었네요. 그러네. 그래서 우리 큰조카가 의대에 잘도 합격했구나. 내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형님이랑 얘기할 때마다 알게 모르게 똑 부러지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 판검사 출신이셔서 그랬구나. 우와, 형님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엘리트일 수가 있으세요? 글쎄, 사교육에 시간 낭비 안 하고 독학한 것밖엔 없어서. 이야, 역시 보통 유전자가 아니셨네. 저의 모든 실체가 밝혀지고 나니 동서들이 갑자기 아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서 같이 밥을 먹자고 졸랐어요. 당연히 저는 기다렸다는 듯 무조건 다 무시해줬죠. 그러던 어느 날 동서의 아이들이 자라서 중학생이 됐을 때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동서 애들이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친구 집에 갔다가 절도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들켜서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하필 상대 측 집안이 잘 나가는 국회의원이라 아무도 동서 아이들의 변호를 맡아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대로 궁지에 몰린 동서들은 바로 저를 찾아와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늦은 오후.
형님, 제발 저희 애들 좀 살려주세요. 저희가 지금 믿을 사람은 형님뿐이에요. 네, 맞아요, 형님. 큰형님께선 판사까지 하셨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이래서 내가 직업 밝히기가 싫었어. 내가 판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법률 상담 받으려고 달려드니까. 아, 형님, 제발요.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요. 이럴 때 도와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큰형님은 또 가족애가 엄청 대단하시잖아요. 조카들이 이대로 벌받게 만들 건 아니시죠?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도움을 구해? 동서들이 지금까지 한 짓들 잊은 거야? 아, 그거요. 제가 너무 버릇 없었죠. 정말 죄송해요. 매일 무릎 꿇고 빌로 오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럴게요. 그러니까 제발 기분 나빴던 거 다 잊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 큰형님. 그때는 정말 저희가 미쳤었나 봐요. 형님 기분 다 풀리실 때까지 손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미안한데 그만 나가줄래? 네? 아, 형님 왜 그러세요? 가족을 이렇게 버리는 건 아니죠. 내가 두 사람 변호는 못 해줘도 가족으로서 조언은 한마디 해줄 수 있어. 두 사람은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성격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큰 거야. 변호인은 무조건 자기 의뢰인을 믿어야 하는데 난 동서 애들이 그렇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드네. 그러니까 변호사 써서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애들 데리고 가서 진심으로 사과해. 아, 큰형님. 차라리 형님한테 백날 첫날 사과할게요. 쪽팔리게 어떻게 남한테 사과를 해요. 두 사람 예절 중요시 하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는 법을 가르쳐야 애들 엇나가지 않게 바로 잡을 수 있을 거야. 그게 동서들이 돈 처발라서 보낸 엘리트 코스보다 더 귀한 교육이란 걸 깨닫길 바래. 안 돼요, 형님. 망했어. 우리 애들 이제 어떡해. 저의 단호한 거절에 할 수 없이 체념한 동서들은 끝내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찾아가서 무릎까지 꿇었다고 했어요. 그 덕에 절도 사건이 조용히 무마되긴 했다고 하던데 아이들을 용서하는 대신 동서네 두 집에 엄청난 합의금을 물었다고 하네요. 그 사건 때문에 일에 집중하지 못한 작은 동서는 끝내 회사에 큰 실수를 하고는 해고당했고 큰 동서는 자식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 결국 퇴학 조치되는 바람에 전학도 어려워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잖아요. 법대 출신이라고 그렇게들 으스대더니 자기 자식 훈육법은 전혀 몰랐나 봅니다. 그 뒤로 제 인생에는 간만에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동서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던 남편의 샌드위치 가게도 연예인이 방문하는 덕에 승승장구해서 공무원 시동생들이 받는 월급보다 3, 4배로 벌게 되었어요. 서울에만 6개의 호점이 생겼습니다. 캐리어를 되찾은 저와 가게를 프랜차이즈화 시킨 남편과 의사 딸까지 저희 세 식구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